채권 압류를 하고 난 뒤에 제3채무자가 진술채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돈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건을 방치해버리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망설이고 또 지체하는 동안 채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전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채권자분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법적 절차는 단연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일 것입니다. 채무자가 다른 곳에 받을 돈, 즉 채권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겠죠. 자,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은행 예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채무자가 받을 결제대금, 또 임대차 보증금 등 너무나도 많은 압류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받을 돈에 대해서 처분을 못하게끔 하고 채권자분이 직접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채권 압류 이후에 제3채무자가 진술채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건 압류된 돈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확인조차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제3채무자는 쉽게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될 상대방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발급을 해서 봐도 어느 정도의 추심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채권자분들이 채권 압류를 한 후에 제3채무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추심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채권 압류 사건에서 제3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진술채고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정확하게 잘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 또 각종 결제대금 등의 압류 사건 같은 경우는 제3채무자들이 진술채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간혹 그런 상황이 답답한 채권자분들 같은 경우 제3채무자를 직접 찾아가서 압류를 했으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언성을 높이고 또 다투는 등의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채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제3채무자가 진술채고서를 제출하게 만드는 방법까지도 한 번에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진술채고서란 무엇일까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채권이 있는지와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해달라고 독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채권 압류 사건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진술채고서에 어떤 내용을 진술할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채무자 은행 예금에 압류를 했을 때 은행에서 제출한 진술채고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채권의 존재 여부, 그리고 지급 의사가 있는지, 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 다른 권리관계와 내용이 있는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죠. 부동산과 다르게 채권은 그 존재와 내용, 그리고 권리관계 등을 따로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해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사집행법 237조를 통해 압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채고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럼 진술채고서는 언제 신청을 하면 될까요? 진술채고서의 신청은 무조건 채권 압류 신청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 법에서 보면 압류 명령이 송달된 뒤에 채고 신청은 부적합함으로 각하한다고 나와 있죠. 즉 채권 압류를 신청하면서 채권자분이 깜빡하고 진술채고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된 이후에는 진술채고서만 별도로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제3채무자의 진술채고서가 없다면 돈을 받는 것도, 그리고 다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가압류 채권자도 진술채고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3채무자는 그럼 언제까지 진술채고서를 제출해야 될까요? 법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압류 결제문이 송달된 후 일주일 안에 제출을 하죠. 또한 금융기관에서 제출하는 진술채고서의 내용과 그 내역은 정확하고 깔끔합니다. 자, 하지만 금융기관 외에 나머지 제3채무자들은 진술채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하물며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실제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채권 압류를 하고 난 뒤에 제3채무자의 진술채고서를 받고 나서 돈을 찾아오거나 또는 압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진술채고서를 받아본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채무자 통장에 추가로 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3채무자에게 재차 진술채고서를 받아보길 원하시는 채권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진술채고서만 별도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제3채무자에게 진술채고서를 2번, 3번을 제출하게끔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직접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5번째는 진술채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3채무자에게 어떤 페널티가 주어질까요? 법에서 보면 제3채무자는 진술채고서를 받고 난 뒤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제3채무자가 압류 채권자에 대한 사법상 의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에 부담하는 절차법상 의무라는 것이죠. 또한 진술기간이 일주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훈시 규정일 뿐 다소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고 또 늦게 제출을 해도 유효한 진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에 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 압류, 급여 압류, 결제대금 압류 등을 하면 제3채무자들이 진술채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솔직히 제3채무자들은 채권자와 일면식도 없거니와 오히려 채무자와 훨씬 더 친분이 있거나 또 우호적인 관계들이겠죠. 자, 그렇다 보니 일부러 진술채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압류된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조차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줘야 될 금액을 축소하거나 누락을 해서 제출하는 등 이건 난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제3채무자가 진술채고서를 제출할 때 진술 내용에 따른 증거와 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아닌 달랑 종이 한 장에 글로 적어서 법원에 내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법원은 그렇게 제3채무자가 허위로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한다고 해도 그 진위 여부를 찾아내서 밝혀내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채권자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찾아내고 또 그 사실관계를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도가 어딥니까? 채무자들의 그런 불법 행위를 가장 잘 알고 또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사항을 알아보시죠. 자, 6번째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제3채무자에게 강제로 진술채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압류의 핵심 사항은 제3채무자의 진술채고서 제출입니다. 진술채고서만 정확하게 잘 기재를 해서 제출만 해준다면 압류된 돈을 바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만약 압류된 돈이 없다면 다른 법적 절차나 추심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분들이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문서인 것입니다. 법에서는 제3채무자가 진술 의무를 게을리한 데는 집행법원의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신문할 수 있고 또한 압류채권자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법원이 알아서 신문기일 등을 열고 제3채무자를 신문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분이 직접 법원에 신문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제3채무자에 대한 신문은 신문기일을 열어 법원에 직접 나오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서면에 의한 신문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분의 신청이 있더라도 신문을 할지 여부는 집행법원 고유의 재량에 달렸다는 겁니다. 7번째는 그런데 제3채무자들이 왜 진술채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것일까요? 은행 등 금융기관 같은 경우 법원에 어떤 문서를 받으면 회사의 업무 매뉴얼과 각종 시스템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지 않고 형식에 맞춰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문서와 무슨 압류 결정문 같은 것을 많이 받아보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들은 잘 몰라서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귀찮아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채권자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로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짜고서 고의로 진술채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진술 내용을 누락하고 또 축소하는 등 허위로 기재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예를 들어 채무자 결제 대금에 압류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채무자에게 결제를 해줄 채무자의 거래처가 제3채무자가 되겠죠. 보통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정을 나누거나 친분이 두터운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럼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채권자의 편일까요? 아니면 채무자의 편일까요? 그런 경우에 제3채무자가 법원의 압류 결정문을 받게 된다면 바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다 뺏기기 싫어서 제3채무자를 회유하고 또 설득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진술채고서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줄 돈이 없다는 식으로 기재 및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수고비를 주고받든 또는 그 돈을 나누는 경우도 실제 종종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예 말고도 실무에서는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채권자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8번째는 제3채무자가 이런 식으로 허위로 진술을 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법에서는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해서 압류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제3채무자의 진술 의무 위반은 민사집행법 237조에 따른 집행법원의 진술채고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진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진술채고서 내용상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3채무자의 그런 진술 내용을 보게 된다면 채권자분들은 압류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다른 법적 절차와 추심 절차를 고민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실익도 없는 압류 사건이기 때문에 취하, 즉 집행해제를 하고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의 채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채권자분은 당연히 손해를 입은 것이죠. 해당 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된 법비용 또한 충분히 채권을 만족하고 실익이 있었음에도 제3채무자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 등 많은 손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상황은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 집행으로 인해서 해당 채권이 소멸했다면 결국 집행 채권에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모든 손해의 책임을 제3채무자에게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9번째는 채권자분들의 신속한 대응입니다. 위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법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진술채고서를 내도록 요구하고 만약 내지 않는 경우 신문을 하거나 과태료까지 내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법에만 저렇게 되어 있을 뿐 제3채무자가 진술채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이런 법률 내용을 잘 몰라 각종 신청을 하면서 다투는 채권자분들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인의 권리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주 돈이 많아 전부 추신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하면 제일 깔끔하고 좋겠죠. 하지만 섣불리 추신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수백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채무자 은행 계좌 압류 정도는 모르겠지만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때는 무조건 채무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뒤에 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무작정 압류만 진행을 한다면 그 후 제3채무자의 진술 내용만을 믿어버린 채 자신의 피 같은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압류된 돈을 추심해서 신속하게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